공부하며 떠나는 진로 여행. 왜 이게 아이 인생을 바꿀까요? 오늘은 왜 우리는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공부하며 떠나는 진로 여행을 하는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행은 쉬러 가는 거 아닌가요? 아이 스트레스도 풀어줘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이의 생각을,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체험하고 여행은 다릅니다. 먼저 부모님한테 묻고 싶은 게, 여행의 목적이 아이의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아이의 성장입니까? 우리가 하는 여행은 관광지 인증샷 여행이 아닙니다. 쇼핑몰, 호텔, 맛집 중심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지 기업을 가고 비즈니스 현장을 보고 그날의 성장 구조를 분석하고 왜 이 도시가 커지고 있는지 공부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번에 인더스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예비반 애들하고 같이 하노이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건 누구냐면 구용빈이라고, 지금 이제 30살 됐겠네요. 경북대 기계과를 나와서 저한테 이제 겨울방학 특강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준 곳이 김우중 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를 1년간 다니고 현지에 이제 반도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후입니다. 세전이 아니라 세후 475만 원 정도 수령하고 있고요. 주택 보조비로 100만 원씩 받으니까 결국 575만 원. 우리나라 치면 거의 억대 연봉이죠. 왜냐면 억을 받아봤자 이제 32%가 세금을 내니까 6,800만 원 수령하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제가 이제 집을 사라고 시켰습니다. 하노이에. 그래서 그때 3억 주고 샀는데 이게 2배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한 6억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샀냐면, 물론 부모님 도움이 있었죠.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증여할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까지거든요. 그 5천만 원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안 내는 게. 그 다음에 차용증 쓰고 부모한테 2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있는 돈하고 친구하고 빌려가지고 결국 3억짜리 집을 산 거죠. 근데 이제 사자마자 이제 방 3개가 다 나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되게 비쌉니다. 거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월세가. 왜? 한인 커뮤니티에 있는 건 비쌉니다. 그래서 월세가 한 200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달 300만 원씩 갚는데 방세가 200만 원 나오니까 자기 475만 원 받은 것 중에 100만 원만 더 보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미국 주식을 해가지고 한 7천만 원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자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제 빚은 아직 다 못 갚았지만 6억 7천만 원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애들하고 같이 한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얘기를 듣는 거, 나하고 나이 차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형은 벌써 자리 잡았네?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냥 단순하게 체험이 아닙니다. 아이의 사고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지금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깨지고 있어요. 지금 AI 때문에 전문직 무너지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너무 많고요. 약사는 대형 약국이 생기면서 지금 적자 보는 약국도 되게 많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어디 시장이 커지고 있는가? 어디가 인구가 증가하는가? 어디가 산업이 이동하는가? 내가 어느 판에 들어가야 하는가입니다. 이걸 책으로만 배우면 늦고요. 직접 보고 느끼고 사람을 만나야 아이의 관점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에서만 자란 아이와 동남아, 인도, 신흥국의 성장을 직접 본 아이. 10년 후 누가 더 넓은 사고를 할까요? 누가 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질까요? 누가 더 큰 판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차이는 고3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현장을 본 경험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올해 3월 30일 날 지금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홍콩, 선전, 광저우. 중국의 발전을 이끄는 도시예요. 광저우하고 선전은 중국의 일선 도시입니다. 중국의 일선 도시가 몇 개가 있죠? 베이징, 상해, 그 다음에 선전, 광저우입니다. 광저우하고 선전은 광동성의 핵심 도시예요. 그리고 그 2개 도시가 고속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기본 인구는 1000만 다 넘어가죠. 선전은 중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입니다. 70층 넘는 건물이 1000개가 넘습니다. 시진핑 아버지 시중신이 만든 도시예요. 이런 체계 있게 이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뜨는 나라가 어디죠? 인도고. 그 핵심지가 어디죠? 벵갈루루입니다. 그래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는 홍콩, 그러니까 5박 6일이죠. 홍콩, 선전, 광저우를 다녀오고요. 4월 9일까지는 이제 벵갈루, 쿠알라룸푸르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맨하고 대화를 나누죠. 사업하시는 이제 김대순 씨라는 분하고 이 선전에서는, 벵갈에서는 경기 비즈니스 센터장이 계십니다. 정준태 님이라고. 이런 분들하고 이제 대화 나누고 강의 배우고 현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사, 변호사, 공무원 이런 설명이 아니고요. 우리는 애들한테 묻습니다. 이 나라가 왜 성장하는가? 이 도시는 왜 인구가 늘어나는가? 이 기업은 왜 성공했는가? 이 시장은 앞으로 어디 가는가? 텐센트라는 회사가 이제 위챗을 만들었죠. 우리나라 카카오톡 비슷한 건데 텐센트가 삼성전자보다 더 큰 회사입니다. 선전에 또 뭐가 있죠? 파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YD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화창베이라고 우리나라 옛날에 용산 전자상가보다 10배 더 큰 전 세계 전자상가 중에서 제일 큰 곳이 있습니다. 뭐 광저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이 광동성 인구가 1억 5천만입니다. 근데 중국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광동성이고요. 중국 화교의 발생지가 바로 광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논할 때는 이 광동성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광동성의 핵심 도시 두 개거든요. 광저우와 바로 선전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 뜨는 도시가 어디죠? 두 개 도시만 아시면 된다. 인도는 붐바이하고 벵갈루루입니다. 그 핵심적인 IT 거점 벵갈루루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준 애하고 한국에서만 경쟁하는 아이하고는 다릅니다. 현지 연결고리를 만들어둔 아이는 10년 후 완전히 다른 출발선에 서게 돼요.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미래 자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조금 더 편한 곳이 좋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맞습니다. 성장은 편안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바꾼 것은 자발적 도전입니다. 약간의 불편함, 약간의 낯섦, 약간의 긴장, 그 안에서 아이의 눈빛이 바뀝니다. 이 여행은 놀고 마시는 여행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는 그런 여행입니다. 시장과 산업을 배우는 여행입니다. 비즈니스 철학을 세우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세상은 넓고 판은 크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여행입니다. 앞으로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공부하며 떠나는 진로여행, 아이의 인생의 방향을 직접 설계해보는 시간입니다. 성장하는 아이를 원합니까? 아니면 편안한 아이를 원합니까? 당연히 친자식이라면 성장하는 아이를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떠나게 보내십시오. 그래야지 아이가 성장합니다.